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우리를 맞이하죠. 그 아름답고 영원해 보이는 빛 속에서 혹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 모든 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죽음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웃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철과 같은 핵심 원소들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 전 우주 저편에서 격렬하게 폭발하며 생을 마감한 거대한 별들의 찬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우리가 별의 자손이라는 놀라운 사실 믿겨지시나요? 이 영상은 단순히 별들의 생로병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오늘 별들의 장엄한 죽음이 우주 전체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생명의 기원에 어떻게 깊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나와 어떻게 신비롭게 연결되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깊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오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우주적 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우주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유대감을 함께 느껴보시죠. 별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태어나고 성장하며 때로는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주를 떠다니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 성운 속에서 중력의 힘을 받아 응축되기 시작하면 그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는 점점 높아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바뀌는 이 마법 같은 과정을 통해 별은 비로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죠. 우리 태양도 약 46억 년 전 이렇게 탄생하여 지금껏 변함없이 밝은 빛을 지구에 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행성을 거느린 채 우주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태양의 모습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활한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 바로 별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품고 있는 해결료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그 순간 별은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처럼 평범한 질량을 가진 별들은 어떻게 생을 마감할까요? 이들에게 죽음은 마치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와도 같습니다. 핵융합 연료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별의 핵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바깥층은 급격하게 팽창하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불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는 이 단계를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죠. 우리 태양도 약 50억 년 후에는 적색 거성으로 변해 수성, 금성, 어쩌면 지구까지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해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경외로운 장면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찬란하게 빛나던 적색 거성은 바깥층의 가스를 우주 공간으로 서서히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려한 꽃잎이 흩날리듯 아름다운 가스 구름이 별 주위를 감싸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행성상 성운입니다. 우주에 피어나는 다채로운 색깔의 이 성운은 죽어가는 별이 남긴 가장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유언과도 같습니다. 마치 영롱한 보석처럼 신비롭게 빛나는 이 성운의 중심에는 원래 별의 핵이었던 작고 밀도 높은 잔해만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백색괴성이라고 부릅니다. 백색괴성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남아있는 열을 천천히 식혀가며 수십억 년에 걸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듯 고요하고 품위 있는 소멸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백색괴성의 마지막 불꽃은 우주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씨앗을 직접 뿌리지는 못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우주의 순환 속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보다 훨씬 격렬하고 폭발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대한 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이 핵융합 연료를 모두 태우고 적색거성을 거쳐 백색외성이라는 고요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듯 품이 있는 소멸이었죠. 하지만 우주에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고 압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대한 별들도 존재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엄청난 파괴력과 함께 우주를 뒤흔드는 드라마틱한 순간을 말이죠.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그 이름처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이들 역시 수십억 년 동안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빠릅니다. 마치 거대한 장작을 태우듯 엄청난 양의 핵연료를 짧은 시간 안에 소진해버리는 것이죠. 별의 일생 동안 중력과 핵융합 에너지는 서로 균형을 이루며 별의 형태를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핵융합 연료가 바닥나면 이 균형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더 이상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사라지자 별의 엄청난 질량으로 인한 중력은 마치 거대한 손처럼 별의 중심부를 순식간에 압축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별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맹렬하게 붕괴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중력 붕괴는 찰나의 순간에 별의 핵을 극도로 밀도 높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압축된 핵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며 바깥층을 우주 공간으로 맹렬하게 터뜨려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 파괴적인 현상 중 하나인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한순간에 은하 전체의 빛과 맞먹을 정도로 밝게 빛나며 밤하늘을 잠시 동안 압도적으로 수놓습니다. 이 폭발의 충격파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마치 거대한 우주망치처럼 주변의 성운과 가스구름을 휘젓습니다. 단순히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격렬한 폭발의 순간에 별의 중심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온과 고압이 발생하며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철과 같은 원소들, 심지어 금이나 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소들까지도 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이 수십억 년 전, 저 멀리 우주에서 격렬하게 죽어간 거대한 별의 마지막 비명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이 끝나고 나면 원래 별의 핵이었던 부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축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바로 중성자별이죠. 중성자별은 지름이 고작 10에서 20km에 불과하지만 그 밀도는 엄청나서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을 작은 구 안에 응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설탕 한 조각 크기의 중성자별 물질이 있다면 그 무게는 에베레스트산 전체보다도 무거울 것입니다. 이처럼 중성자별은 상상하기 힘든 밀도와 함께 맹렬하게 회전하며 강력한 자기장을 내뿜기도 합니다. 파괴의 끝에서 탄생한 이 신비로운 존재는 우주순환의 또 다른 증거이자 거대한 별의 폭발적인 죽음이 남긴 가장 경이로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그야말로 파괴의 끝에서 탄생한 경이로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주에는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별들이 존재한답니다.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초거대 별들은 그 최후 또한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펼쳐지죠. 이 별들이 핵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에도 그 중심부 핵이 중성자별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질량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력은 모든 것을 압도하여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궁극의 종착점으로 별을 이끌고 갑니다. 바로 블랙홀의 탄생입니다. 블랙홀은 이름 그대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심연입니다. 중성자별이 엄청난 밀도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지만 블랙홀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마치 무한대에 가까운 질량이 아주 작은 한 점에 응축된 듯한 모습이죠. 그 밀도는 상상조차 불가능할 정도여서 우리의 상식과 물리법칙이 무색해지는 지점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존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극도로 압축된 중력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간과 공간 자체가 심하게 뒤틀립니다. 마치 거대한 돌을 던진 연못의 물결처럼 우주의 직물인 시공간이 휘어지고 왜곡되는 것이죠. 이 현상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가장 극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의 흐름마저 달라진다고 하니 참으로 신비롭지 않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곳, 그곳이 바로 블랙홀의 영향권입니다. 블랙홀의 가장 특징적인 경계는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지평선을 한번 넘어서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빛조차도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죠.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곳은 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미지의 영역이자 끝없는 질문만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을 둘러싼 거대한 베일과도 같아서 그 안쪽은 영원히 우리에게 감춰진 채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블랙홀은 과학자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숙제이자 끝없는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단순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파괴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우리 은하수의 중심에도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초거대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거대한 블랙홀은 은하 전체의 별들이 그 주위를 공전하도록 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며 은하의 형성 및 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적 엔진처럼 은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거대 은하들 중심에는 이처럼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며 이들이 은하의 구조를 유지하고 진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궁극적인 종착점이자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과 함께 인간 존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빛조차 삼켜버리는 그 압도적인 중력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상력은 무력해지는 듯하죠. 어쩌면 블랙홀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의 더 깊은 진실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괴와 창조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며 우주의 순환 속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블랙홀은 정말 경이롭고도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존재는 시공간을 뒤틀어버리는 그 엄청난 중력으로 우리에게 경외심과 함께 근원적인 두려움을 안겨주죠.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주변의 모든 물질을 집어삼키는 그 모습은 우주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아닐까요? 빛마저도 탈출할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영역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심장부, 즉 은하의 중심마다 자리 잡고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들은 단순히 파괴적인 존재를 넘어 은하 전체의 진화와 별들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주의 거대한 순환을 조율하는 신비로운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주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면 그 경이로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렇게 별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서곡과도 같은 것이죠. 별들의 소멸은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재활용 과정의 일환이며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위대한 창조 행위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별들이 초신성 폭발로 산산이 부서질 때 그 중심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고 이 원소들은 다시 뭉쳐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재생하는 거대한 공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이 수십억 년 전
저 멀리 우주에서 장렬하게 죽어간 별들의 잔해에서 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살과 뼈를 이루는 탄소, 우리가 숨쉬는 산소, 그리고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의 주성분인 철까지 이 모든 것은 한때 거대한 별의 핵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원소들이 수십억 년의 여정을 거쳐 우리에게 당도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주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밤하늘의 저 반짝이는 별들과 뿌리 깊이 연결되어 있는 별의 아이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장엄한 역사를 증명하는 산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과 함께 우리 존재가 얼마나 장엄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금 일깨워주지 않나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우주의 조각들이라는 사실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별들의 죽음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넘어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한 부분임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시작이 되는 우주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진실인가요?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당신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빛으로만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 빛 하나하나에 담긴 우주의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별들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장대한 생애와 죽음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당신을 이루고 있다는 경이로운 진실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밤하늘의 별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별들의 찬란한 유산이자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갈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와서 별로 돌아가는 영원한 우주의 순환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장대한 우주적 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미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한한 의미와 연결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